오늘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인데 대부분 1심에서 유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만 오택 팀장에 대해서만 법정 구속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이죠. 이 오택을 변호한 팀이 LKB 파트너스 이광범 사단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채용비리의 몸통은 바로 윤종규 회장입니다. 윤종규 회장 스스로가 누나의 손녀의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종규 회장을 또 불법적으로 회장에 만들어준 사회이사 김모 사회이사의 청탁을 또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몸통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죠. 남부지검장 그 당시에 최정호는 나중에 퇴임하고 윤종규의 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이렇게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람이 가서 또 변호했습니다. 결국은 간접 이 사람이 속한 중부로가 변호한 것이죠. 이 사람이 중부로로 가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심각한 것은 김현장 사람이라는 것이죠. 김현장이 이게 변호사법의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추미애에게 저희가 이 해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박범계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해산시켜야 합니다. 법으로 조직의 형태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김현장은 불법 조직이죠. 그런데 윤종규는 2003년도에 국민은행에서 조세 포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 맞고 김현장에 갔다가 또 국민은행에 왔다가 다시 김현장에 갔다가 다시 국민은행 회장이 된 것이죠. 핵심은 바로 윤종규가 자신이 포탈한 세금 국세청이 추징했는데 이것을 다시 빼먹어서 김현장에 그중에 1699억 정도를 갖다 바친 것이죠. 윤종규의 탈세 범죄, 이 탈세를 하고 1조 6천억의 분식에게 회계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훈장까지 받기 이르렀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사람, 김정태 역시 채용비리 몸통인 것이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소하는 데는 압력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들은 조세로 포탈했다는 것이죠. 김현장과 공모해가지고 하나은행에 약 2조 원의 탈세 공모해서 다시 빼먹은 것이죠. 윤종규의 탈세는 4,907억 원을 탈세해서 국세청이 일부 추징했죠. 그런데 이 세금을 김현장과 모여서 다시 빼먹은 것이죠. 그때 불법 판결한 사람이 바로 이상훈인데 LKB 파트너스 이광범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론사 사건 범인들을 도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상훈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훈 대법관이 자기가 판결해서 김현장에게 엄청난 돈 이익을 주고 또 김현장에 가서 지금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 정치인 살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웠죠. 형제간에.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과거 정부의 이러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국세 횡령 사건을 처벌하라고 저희들이 수년 동안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을 결국 수사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문을 내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 한번 보면은 채용비리 사건 중에서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인이 기소됐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이거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업주에 부과된 이 의무인 거죠. 그래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그런데 다른 은행, 외환은행이나 이런 하나은행 등은
이 직원들 관련 직원들은 처벌됐습니다. 법인도 역시 기소됐죠. 이번에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법인이 기소됐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 국민은행 행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B금융 회장이니까 사업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소돼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은 국세 횡령입니다. 이 국세 횡령이 일어난 결정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병기와 최경환이 있습니다. 최경환이 국세청 좌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병기가 LIG 사위의 회사를 국민은행이 매각할 수 있도록 기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갖다 준 거죠. 그래가지고 최수연 감독원장을 자르고 불법적으로 인수시키고 윤종규를 불법적으로 회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세 6천억을 횡령한 것이죠. 그 중에서 1699억 정도를 김현장이 먹은 거죠. 김현장만 먹었겠습니까? 최경환 관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것을 수사해달라는 것인데, 정말 이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할 책임이 바로 윤석열 총장에게 있었습니다. 로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윤석열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정말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문재인 정부, 김현장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박범기 장관 스스로 얘기했어요. 김현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김현장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세 횡령, 이명박과 공모해서 김정태 하나은행 2008년도에 김승유 약 2조 원 탈세했습니다. 윤종규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김현장과 공모해가지고 대법관과 공모해서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을 보호한다? 윤석열이가 수사 안 했다면 윤석열이 감옥에 쳐내야 되겠죠. 이거 밝혀져야 합니다. 윤석열이가 수사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윤석열을 누가 수사하지 못하겠다. 이거 당연히 밝히고 이거 즉각 윤종규, 김정태 구속하고 국세 추징해야 합니다. 저희 특이자본감센터가 작년에 고발한 탈세 금액 등을 포함하면 122조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건희 탈세 아니겠습니까?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이정희 탈세범은 된 거죠.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넥슨 탈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넥슨 탈세 김현장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사들 제정신 아니에요. 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반은 맞죠. 검찰개혁 반은 맞는데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 사법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김현장입니다. 김현장을 보호하면서 사법개혁한다? 웃기는 얘기죠. 김현장이 민정수석이 돼서 또 반부패관이 돼서 검사들 인사이동하는 것이지 윤석열이가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아니 지금 즉시 김현장 해산시키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또 세금 추징하면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이런 사람 구속 안 시키면 결국은 나중에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검사가 대통령 후보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행위죠. 그렇지만은 청소를 못하게 했으니까 청소하기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습니다. 돈과 결탁, 권력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약자만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들 김현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